오랜 정치적인 단절로 서로 조우하지 못했던 한국과 중국.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닫혀있던 문화의 빗장이 풀렸다. 21세기를 흔히들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이제 세계는 국경을 넘어 문화 속에서 만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문화가 공존하는 아시아의 문화 공동체를 꿈꾼다. 중국 난퉁시에서 열렸던 아시아 예술문화축제. 하나되는 아시아의 미래를 꿈꾸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호흡하는 이런 공연은 이제 중국에서 낯선 모습이 아니다. 2000년 H.O.T의 베이징 공연을 시작으로 한류는 한중교류의 중요한 구심점이 됐다. 중국에서 일어난 한국 대중문화의 바람인 한류, 한국에서 일어난 중국어 열풍을 통한 중국 문화의 바람인 한풍. 한류는 대중문화로, 한풍은 생활 속의 문화로 한국과 중국이 함께 공존하며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고 있다. 중국 언론들이 사용하면서 유행어가 된 한류. 중국 대중들 사이에도 한류라는 단어가 회자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대중문화 열풍으로 이어졌다. 한류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됐다. 한류는 이미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언어였고 한류 열풍은 중국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한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 한국 할 때 한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류자를 쓰는데, 근데 중국의 한류라고 하는 원래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가울 한자를 써서 차가운 어떤 공기 뭐 이런 뜻을 가진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중국 북방의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내려오는 현상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는데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어떤 현상 같은 것이 벌어질 때 이 한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한국에서 예기치 않게 이 문화의 바람이 불어와서 중국 사람들에게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 일으키고 있는 현상. 중국인의 일상적인 언어가 된 한류는 중국에서 한국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새롭게 태어났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다시 시작된 문화 교류는 외교 단절로 끊어졌던 한중 관계에 새로운 전환기를 열었다. 이러한 한류와 한풍의 교류는 21세기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베이징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영화 박물관. 중국 영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에서 한류의 원조를 알 수 있는 한국 영화인들의 자료를 만날 수 있다. (1920년대) 말 상하이는 동양의 헐리우드라 불릴 만큼 영화 산업이 활발했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웠던 정기탁, 전창근, 이경선 등 한국 영화인들은 이곳 상하이로 건너와 조국에서 만들지 못했던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상하이파 영화인이라 불리는 이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공동의 영화사가 쓰여진 것이다. 정기탁은 상하이 3대 영화사 중 하나인 대중화 백화병편공사에서 각본, 감독, 주연을 맡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다룬 애국혼을 제작했다. 이 영화는 상하이파 영화의 기점이자 중국 영화사의 길이 남는 작품이 됐다. 郑基铎他第一部作品是吧，爱国魂，它就是一部抗日的作品，是爱国的，是吧？是和我们中国的中朝两国的艺术家合作的，这就是我们为今后的这个他的创作，为我们今后这个中朝这个
电影艺术家的这合作呢，也开了一个很好的开端呢，就是这个意思的。所以爱国魂就是这么来的。所以当时因为当时那个话剧呢很轰动，当然拍了电影以后观众也不少，因为他是爱国的嘛，他的电影的名字就是爱国魂嘛，是爱国的了。这个和中朝两国都有关系的嘛，是吧？因为我们中国也是抗日嘛，对吧？这样子的，这是他第一部电影，就是可以说是影响蛮大的。 전기탁은 애국혼이 제작된 1928년에만 화굴 강도와 사몽 탈미 등 2편을 더 제작했고 1934년 상해여 자리거라까지 총 13편의 영화에 참여했다. 상해여 자리거라는 당대 최고의 인기 여배우 란융이가 주연을 맡아 1934년에 상하이에서 상영된 후 같은 해 한국의 조선극장에서도 개봉됐다. 전기탁은 란닝이와 6편의 작품을 함께 했을 정도로 상하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상해여 자리거라는 1920년대 상하이를 무대로 시골 출신의 여성이 시련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가는 신여성상을 그렸다. 한국인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는 필름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영화다. 당시 여자 배우로 란닝이가 있었다면 남자 배우로는 김여미 최고 인기 배우였다. 그는 야처 하나의 란닝이와 함께 출연하면서 중국 최고 배우의 자리에 올랐다. 대로와 항일 영화 장공 만리 그리고 들장미 등 총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김여미의 영화와 함께 영화 예술이 시작됐다고 할 만큼 중국 영화사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김여미는 한국 출생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배우다. 그런 김여미의 존재 자체가 1930년대 상하이의 한국과 중국 영화인들의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那么金燕他们演了这些电影呢以后呢，就是吸引了一大批这个学生的观众啊，中学生啊、大学生啊，他们都非常喜欢看。像我们那时候中学生嘛，也很喜欢看金燕跟阮玲玉他们演的这个电影啊。所以呢，就是这样子呢，就是在35年的时候呢，这个报馆呢，他那个电影公司跟报馆联合起来呢，就是说。搞一个这个测试，就是说把这个很多人作为这个电影皇帝的候选人，看这个谁的票数多，完全是民选，就是说登在报上，然后呢就是有这个票子呢，观众喜欢的票子喜欢谁，比方说有5个候选人，5个男演员，或者是4个男演员，那么他们看谁的票数最多，谁就是电影皇帝。 所以金燕呢，就在35年以前呢，就是被选成了电影皇帝。 영화 황제로 꼽혔던 김여문, 상하이파라 불리는 한국의 영화인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만나게 했다. 이들로 해서 한류와 한풍의 교류가 시작된 것이다. 상하이에 이어 한류와 한풍이 교차했던 곳은 바로 홍콩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부터 1980년대 중국의 개방화가 시작될 때까지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는 커다란 공백기를 맞았다. 그 시기에 한국과 중국 대륙을 연결시켜 주었던 접촉점이 홍콩 무협영화였다. 홍콩 영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홍콩 정영자료관 이곳에는 1920년대 상하이 못지않게 영화의 황금기를 누리던 60, 70년대 홍콩 무협 영화에 대한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상하이에서 대유행했던 무협 영화 장르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홍콩에서 다시 성행하게 되었는데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는 이런 영화들을 통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홍콩 무협영화의 새 장을 열었던 후진 취향탕. 그의 첫 번째 무협영화인 방랑의 결투는 1967년 한국에서 개봉됐는데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홍콩 무협영화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장처 감독의 대협객은 인물들의 비장미를 통해 죽음의 미학을 추구하며 홍콩에서 대중의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다. 你提张策导演呢？张策导演是一个真的可以讲是很了不起的一个导演，在香港的所谓阳刚电影呢，就是所谓那些武侠片打的戏，可以说是由他那儿创新。那由于他的创新而也发掘了香港好多好多的所谓的武侠明星、大明星，像王宇啊、狄龙啊、姜大卫啊，这傅声啊，那么很多很多，他确实是对香港武侠片来讲是一个祖师爷吧，可以这么说。张策导演是一个，可以说是我的恩师，所以我对他很尊重，是我很崇拜一个动作片的导演，就是因为他，我才入了电影里面就做了35年，所以他是我最崇拜的一個導演。家學淵源，佢將導演嘅嗰啲係特色嘅，又完全係表現男性嘅剛強啊、男兒嘅本色嘅、重情重義嘅，就比較係同一般以前嘅嗰啲默片係唔同嘅。佢係表現男最大突出就係表現男兒本質嘅剛強美。佢可以拍到呢啲每一個性格係唔同，表現出啲銀幕出嚟。 장처 감독이 1967년에 만든 의리의 사나이 외파리는 장처 감독 특유의 강건한 남자의 기질이 잘 드러나 속편 돌아온 외파리가 나올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 電影本身同韓國本身個關係咧，可以係我諗可以早期去到成50、60年代，即係邵氏電影嘅時代。當陣時咧，我諗有好多嘅即係有啲電影咧係香港嘅一個可能係製片人啊咁樣咧，去請一啲韓國嘅導演過嚟香港嗰度咧，去拍攝一啲電影嘅。 咁然後咧就有一啲可能留喺香港度放映，亦都有一啲咧會翻去韓國嗰度即係放映嘅。 사극 영화 제작에 적극적이었던 신상옥 감독의 신필름은 1964년에 홍콩의 쇼브라더스와 합작으로 대형 궁중 사극인 비련의 왕비 달기를 제작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잠실벌에서 로케이션을 했고 신영균, 남궁원 등이 출연해 한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다. 한홍 합작의 대표적인 감독이었던 정창화 감독. 1958년 한홍 합작 영화 망향이 홍콩에서 상영되었고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 쇼브라더스에 스카웃됐다. 한류 열풍을 일으킨 거는 사실은 60년대 이제 홍콩을 합작을 하면서 우리가 그 한류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화라는 것이 이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고 이 무대가 항상 이 좁은 한국을 생각하지 말고 이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소재를 가지고 과연 관객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놔야 역시 그 한류나 우리 그 영화가 좀 더 그 넓은 세상에 그리고 넓은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정창화 감독은 무협영화의 본고장인 홍콩에서 아랑곡의 혈투 등 정통 무협영화를 연출했고
한국에서도 한홍합작의 형태로 개봉돼 인기를 끌었다. 정창화의 대표적인 처리는 죽음의 5손가락이란 제목으로 홍콩 영화 사상 최초로 미국에 수출됐고 헐리우드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이 영화는 동양 모습을 세계 시장에 알린 최초의 작품이다.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기억하고 있는 영화의 거리. 홍콩을 찾는 사람들은 이 거리에서 홍콩 영화를 추억한다. 무협 영화의 아이콘인 리사오르. 한국에서도 리사오르는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다. 그는 그만의 독특한 액션과 스타일로 전 세계인들에게 중국 무술과 정신을 알렸다. 무협 영화의 뒤를 이어 한국에 다시 홍콩 영화 붐을 일으킨 것은 바로 홍콩 누아르다. 1986년 영웅 본색을 시작으로 홍콩의 현대성과 맞물리면서 영화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친밀하게 만나고 있었다. 係由我周潤發同埋張國榮同埋有啲好出色嘅曾江啊，好出色嘅演員一齊合作。咁呢部戲呢，就使佢一次大翻身，亦都係使到老闆呢賺咗好多錢。同埋呢部戲呢，亦都係將周潤發送咗去荷里活，亦都將我喺中國嘅知名度打開咗。 홍콩은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단절됐던 시기 중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었다. 한중 문화 교류는 상하이를 출발점으로 중국 대륙에서 시작해 홍콩 무협 영화를 거쳐 중국이 개방되면서 다시 한류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중국의 개방이 안정기에 접어든 1990년대 어떻게 낯선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 대륙에서 큰 인기를 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중국이 다문화를 수용해온 역사와 관련이 있다. 개방할 시기에 각국의 다양한 대중문화를 이미 접했던 터라 한국 드라마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因为韩国电视剧一个是属于我觉得编剧和演员很好，但是它表现的内容呢，跟中国又比较接近，特别是一些写家庭故事，还有一些皇帝过去皇帝皇后的故事，跟中国 文化历史很接近，所以中国人很爱看。那么韩国的电视剧，我觉得无论是贴近老百姓生活的，还是一些包括古装的，还是一些青春偶像的，他们的画面都是很美，女孩子都是很漂亮，他们的服装都是很讲究，他们的化妆也是很讲究，所以这个可能也是引起一些中国的一些女孩子。 一些年轻人去追求这个韩流，是因为他们觉得每天我看这个电视剧，可能这个故事不见得是我非常感兴趣的，但是里面的服装、他们的化妆，是我非常感兴趣的，我就要看。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는 중국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특히 김치, 불고기 등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이런 열풍 뒤에는 TV 드라마 대장금이 한 몫을 했다. 대장금에서 나온 한국 음식들을 보고 한국 음식을 소비하는 문화적 형태로 나타났다. 대장금을 통해서 굉장히 중국이 워낙 세계적으로 음식의 어떤 대단히 유명한 음식의 천국인데 한국의 궁중요리 소개된 걸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먹어보고 싶어하고 또 그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뭐 그런 음식에 관한 문화 교류 그다음에 대장금에 나왔던 어떤 이 한방 의학에 관한 거, 그건 또 마찬가지로 또 그 중국에서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중국의 일상에 영향을 준 또 하나는 한국 영화 엽기적인 그녀다. 특히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한국적인 패션도 함께 유행했다. 이 영화에 대한 열풍은 전지현을 스타로 만들었지만 한국 문화가 영화 속의 이미지로만 국한돼 잘못 전해질 수도 있었다.
엽기적인 그녀의 중국판 제목은 아적 야만 여우, 즉 나의 야만스러운 여자친구이다. 엽기와 야만은 단어의 뜻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영화 안의 엽기녀의 이미지와 야만이란 뜻이 합쳐져서 한국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드라마와 영화의 틀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나라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양국의 문화 교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이다. 중국 사람이 한국을 생각하는 이미지는 다 영화, 드라마,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한국 사람은 알고 있는 중국의 이미지는 보통 중국 제품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얘기 많이 했지만 중국 제품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에서 항상 중국 뉴스를 이렇게 보도할 때 10개 중에 9개는 다 불량 제품 발견했다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면 중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많고 이러는데 이런 뉴스를 통해서 벌써 중국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문화적 근접성을 공유한 한국과 중국. 한국을 드라마만으로, 중국을 상품만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문화의 영역을 서로 교류할 때 한류와 한풍의 진정한 교류는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중화 TV 채널. 한국에서 중국 드라마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한국의 중국을 알리고 중국의 한국을 알리는 매체로서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4시간 안방에 중국의 그 화면을 그대로 내보냅니다. 그것도 자막을 붙여서 한국을 자막을 붙여 내보내는데요. 안방에 앉아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당일 뉴스를 바로 저희 그 중화TV를 통해서 자막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한 중국의 시사 프로그램을 이번 주에 한국 내에서 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류와 한풍은 유형의 재산이 아닌 한국과 중국이 만들어낸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한류와 한풍이 교차된 우리들의 역사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만남은 문화산업의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거대한 흐름 가운데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향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하나가 되면서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의 관계가 중요해진 요즘 한국과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로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한중 문화 교류의 중심에 선 주인공 장나라. 중국과 소통하는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중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今天晚上韩国的知名艺人影视歌3期明星张娜拉小姐也来到了我们的开幕式现场。接下来让我们欢迎她为我们带来共同的梦想。 장나라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중국어로 노래에 음반을 낸 가수이다. 개방화 이후 대중문화 전국시대를 맞은 중국에서 한류를 앞세우기보다는 중국의 연예인으로서 중국 대중문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중국 진출 이후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여가수와 여배우 1위상을 모두 타면서 소천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소천우는 중국의 최고 연예인에게만 부여되는 호칭이다. 그래서 중국 연예인으로서 소천우 장나라는 커다란 명예를 나타낸다. 일단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또 되게 좋은 어른분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을 많이 알리거나 이렇게 중국 분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행사나 방송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되게 작은 일이지만 되게 보람 있게 느껴졌어요. 장나라가 출연했던 드라마 리아오만 공주는 중국 전역 14개 대표적 지역에서 방영돼 최고의 시청률로 전국 통산 1위를 차지했다. 이 드라마의 성공으로 중국인들에게 한류 스타 장나라 대신 리아오만 공주 장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한국의 그것과 또 일본의 그 대중문화, 미국의 대중문화 이런 것과 중국은 대별되게 좀 틀리다. 언어 감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독특한 것을 갖고 있다. 근데 자꾸 한국 거를 갖고 와서 그냥 우리 문화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해갖고는 그건 중국인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아니다. 좀 더 현지화하고 좀 더 이게 한류라는 의미에서 막 외래에서 온 느낌보다는 중국과 좀 합류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게 돼서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철저한 현실화 노력으로 중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 장나라. 받은 사랑에 보답하면서 나라 애심 기금을 마련해 중국의 빈곤 가정의 어린이를 돕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부 문화를 만들어 온 장나라가 중국에서도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장나라는 중국인들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돼 일방적인 한류가 아닌 소통하는 한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상징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한류라고 해서 우리 대중문화 예술이 중국 쪽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 대중문화가 밀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반한류, 염한류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 사람들의 대중예술, 대중문화 이런 걸 좀 받아가지고 소화시켜주는 그런 또 문화의 쌍방교류 측면에서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쌍방교류 해가지고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한류가 생긴 배경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대중문화를 98년도에 일본하고 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문화를 오히려 강하게 만들고 또 남들이 봤을 때 절대 그 글로벌한 기준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국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받아들여서 또 우리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가공해서 내보낼 때 진정한 우리 문화 수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那么一是呢，要通过交流加深相互理解和信任，不断扩大我们双方的共同利益。第二个呢是呢，妥善处理两国关系发展过程中出现的一些问题，因为在两国关系发展过程当中，那么出现一些问题呢，也是难免的。关键是我们以什么样的方式来处理，那么我认为处理这些问题要讲信修睦和登高望远，也就是说要相互尊重、相互理解、相互信任，并着眼大局、着眼未来。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되는 이곳. 각 나라의 스텝과 배우들이 모여있다. 한중 합작 드라마 연애병법의 촬영도 이곳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연애병법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유행했던 트렌디 드라마 형태로 중국적인 요소가 가미돼 새롭게 탄생될 예정이다. 드라마 궁으로 인기를 얻은 김정훈과 중국 배우 비비안 수가 주인공을 맡았다. 중국에서 중국 배우들과 촬영이 이루어지고 중국 드라마와 한국의 드라마 제작 기술을 접목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작 방법을 열어가고 있다. 제가 잘해야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른 너무나 훌륭하신 배우분들, 가수분들도 한류 스타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정말 아주 그런 대열에 속하게 됐다라는 게 참 영광인 것 같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因为孙宇轩这个角色就是家里很穷，但是他很乐观，还是很努力的工作，然后他要照顾全家人。那我觉得这一点跟我自己很像。然后后来我知道我的对手男主角是金正勋，所以我去看了宫，我觉得他在里面的表现非常的好。然后我就希望我们这次的合作，因为他这次的角色跟他在宫里面角色是完全不一样，所以我就很期待我们这样子的角色能够有很好的火花。1、2、加油加油加油！No beauty。 드라마의 합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과 이 한국과는 어떤 정치적인 체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위 엔터테인먼트 오락 요소를 받아들이는 어떤 이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이 선호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있는 거 보면 또 그것도 금방 또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활한 사막이 펼쳐진 이곳은 한국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촬영 현장이다. 만주벌판을 배경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촬영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이 영화의 제작은 중국 로케이션 촬영을 할 때 중국 측이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협조하는 합작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다음 제한된 공간들 그다음에 이제 한정된 시장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제작 시스템이 조금 좀 이렇게 제한적인 측면에 갖고 있는데요. 할리우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겨냥하고 경쟁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광활한 자연과 그다음 풍부한 인적 자원들, 그다음에 뭐 적은 어떤 합리적인 비용들 이런 것들이 그 한국의 어떤 창작적인 측면들하고 결합이 됐었을 때 어쩌면은 그 한국 영화의 또 다른 대안 이런 측면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자연을 배경으로 많은 한국 영화들이 제작됐고 최근 중국 블록버스터들도 많이 제작돼 중국 영화 인력의 제작 경험이 풍부해져 더욱 질 높은 합작 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其实我们中韩两国呢，其实历史已经是非常悠久的。 非常友好的两个国家，对吧？所以这其实是通过这个片子呢，我们是一种友好的交流，也就是从文化上的交流。我们协助韩国拍片子呢，拍这部影片呢，我们从中呢，我们也体会到一些韩国电影工作者的一种敬业精神，对吧？实际电影这个东西呢是非常辛苦的，你们大家也看到了，我们遍地是戈壁滩，荒无人烟。 但是我们中韩两国的工作人员呢，还是能够认认真真的去完成这件事情的。 한국과 중국의 영화 합작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칠검은 한국과 중국이 처음부터 기획에서 투자까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다. 한국 보람영화사가 기획과 제작, 프로듀싱에 참여하고 서극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합작 프로젝트로 진행된 묵공은 거대한 물량이 들어간 아시아 블록버스터로서 투자와 기획, 배우들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국의 국민 배우 안성기와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 류더와가 함께 출연해 큰 관심을 받았다. 한정된 자국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화사들이 윈윈 전략으로 합작을 선택하고 있다. 홍사광 감독의 집교로는 합작의 또 다른 형태다. 전쟁씬이 많은 이 영화는 전쟁 영화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기술 스태프들이 중국 촬영 현장에서 함께 제작했다. 역할 분담을 해서 감독은 촬영팀을 꾸렸고요.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 CG팀하고 후반 작업팀이 저희 회사 측에서 현지로 나갔고요. 그렇게 분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그 모든 촬영 스텝은 중국, 홍콩에서 맡았고
후반 작업 쪽은 저희가 맡았는데 워낙 CG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CG 촬영 같은 경우에 아예 촬영 단계에서부터 또 저희가 장소 헌팅서부터 감독과 같이 했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을 같이 하게 됐어요. 삼국지 용의 부활은 중국 제작사가 기획 감독하는 프로젝트에 한국의 태원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했다. 이처럼 합작 형태는 로케이션 촬영 협조에서 기획, 투자, 인력까지 교류하는 등 그 범위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중 합작은 영화인들뿐 아니라 영화과 학생들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과 북경 전형학원 학생들은 한중 학생 합작 영화 제작 사업으로 매년 영화를 제작해오고 있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한국 학생들은 중국에서의 이야기를 포함시켜 영화를 찍고 있다. 상업영화와는 다른 학생들의 합작은 한중 교류의 다양성을 열어놓았다. 올해 이제 3회째로 맞이하는데 첫 해와 둘째 해 그 같이 작업을 했던 그 한국과 그 중국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각 나라의 어떤 영화적인 환경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향후 자기들이 이제 학교들을 졸업하고 그 각자 영화를 현장에서 만들 때 우리 같이 한번 그 힘을 합쳐가지고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들도 스스로 이제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가장 큰 보람이고 성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슈퍼 바오바오. 아동 뮤지컬로는 최초로 시도되는 한중 합작 초대형 무대다. 양국의 어린이들이 이 공연을 통해 동일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화교류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특별히 오늘은 중국의 소년기자단이 방문해 단체 관람을 한다. 我觉得韩国呢是一个比较风土人情很浓的一个城市，应该说是一个国家。韩国的饮食呢非常的丰富，这些我是通过韩剧《大长今》了解的。然后再说超级宝宝，超级宝宝我觉得是一个非常，它的主题应该是一个希望，它的主人公熊猫宝主人公宝宝我非常的喜欢，他长得非常可爱，然后虽然有点爱撒娇，但是它是一个非常招人喜欢的一个小动物。 슈퍼바오바오는 한국의 여우비 아트 컴퍼니가 극본을 맡고 중국의 아동극단인 베이징 아동예술극단이 무대 연출과 공연을 맡았다. 이 뮤지컬은 중국 소년보에 연재된 만화를 원작으로 했는데 이 만화도 역시 한중 합작으로 제작된 것이다. 처음 대본 작성에서부터 한국과 중국 어린이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돼 애니메이션 제작도 준비하고 있다. 北京儿艺作为中国最好的儿童剧院团，与韩方合作的这个超级宝宝，这个正好恰逢中韩建交15周年。中韩建交15周年有很多的这个纪念活动，在文化领域，超级宝宝这个戏是作为文化领域最亮点的一个纪念活动，让很多的这个北京的青少年和儿童知道了这个了解了韩国文化。 同时也知道中韩建交15周年这个非常重要的这样一个事情。 한국과 중국의 합작을 통해 태어난 슈퍼바오바오의 팬더 캐릭터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의 어린이들을 위한 캐릭터가 될 것이다.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은 또 하나의 캐릭터는 신선타오다. 한국의 GNG 엔터테인먼트와 상하이 미디어 그룹은 공동 투자와 제작으로 신선타오를 만들고 있다. 신선타오는 주인공 타오의 여행을 통해
양국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한국에서 캐릭터와 밑그림을 그리고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최종 작업을 하게 된다. 양국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 제작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애니메이션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다 보니까 흥행성에 의해서 그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애니메이션은 출판과 캐릭터, 게임, 완구 쪽으로 파급력이 가장 큰 산업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한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특수한 국내 시장으로 인해서 그 투자비가 전액 회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그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떤 이런 시장 구조를 공동 제작을 통해서 공동의 투자와 공동의 제작을 통해서 그 시장을 확대한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는 대중문화뿐 아니라 전통예술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도 경극이란 전통예술이 아주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과연 창극이라는 한국만의 전통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나 궁금하고, 어떻게 보여드려야 한국의 가장 정서를 잘 표현해서 사람들이 와, 한국 멋있는 나라구나, 문화가 가장 큰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또 한국의 창극에 대해서 멋진 그런 추억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한국과 중국은 여러 가지 지금 수교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무역이나 뭐네 교류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서 서로 어떤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가고 아시아의 공통점을 찾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어떤 우리의 문화를 중국에도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15주년 기념 행사로 한국 전통예술인 창극과 중국 전통예술인 경극이 교환 공연을 하게 됐다. 청은 한국의 대표적인 설화인 심청전을 각색하여 만든 창극이다. 창극은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극의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번 청 공연이 중국 관객들에게 아주 낯선 모습만은 아니다. 중국의 경극 또한 북을 쳐가면서 소리하는 양식에서 발전한 것으로 창극과 비슷한 형태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양국의 전통 예술을 함께 가꾸어 간다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首先的话，我觉得这个句子的话是一个非常传统的一个歌剧。那么我觉得就是里面的音乐和它的表演的话，非常能够感动人。虽然我不是很懂韩语，但是我觉得通过它的表演，还有演员的一些唱词、唱腔，还有旁边的就是歌词的说明的话呢，我觉得非常能够让我们就算作为一个中国人，也很能够就是感同身受。同时的话，我觉得在看这个句子的时候，自己也融入到里面去，被它的音乐还有他的演员的表演深深的所打动，中间的话也自己也哭了。我觉得这个非常感谢，就是韩国文化院能够把这个歌剧请到中国来，让更多的就是中国人能够了解韩国的传统文化和韩国的新的歌剧的表演方法，这样子。 전통문화의 교류는 서울에서 열린 중국 국보전으로 이어졌다. 이번 전시는 한마렵부터 당시대까지 1200여 년 동안 만들어진 국보급 유물들이 소개됐다. 이곳 서울역사박물관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진시황 유물을 가져온 것을 첫 인연으로 중국 관련 전시회를 벌써 5번째 열고 있다. 20덩어리가 왔는데 한 덩어리가 20냥이 넘으니까요. 동아시아 문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2000년 이상 교류해온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교류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상에는 고립적인, 그다음에 독단적인, 단독적인 그런 문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중국이 거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들, 선진 문물들에 대해서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자국 문화와 잘 융합되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포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문화의 통로인 중국영화제. 중국이 개방화 정책을 취하기 전에는 중국 대륙의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동안에는 홍콩과 대만 영화들이 중국 대륙 영화를 대신했다. 한국에서 개봉되지 않은 중국 영화들은 영화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한중 문화 교류의 지평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한국인의 어떤 세련된 감각, 감성, 그리고 중국인들의 그 대규모 물량은 이 동북아 그리고 나아가는 세계에 있어서 하나의 그 문화 파트너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고 이미 그러한 그 상호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지금 공동 전선을 하자는 그 여러 가지 제안과 실질적인 제휴가 지금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이것은 아마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올 한 해에는 전통예술에서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만나고 한국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가 소통하고 전통과 현대가 만났다. 하지만 한풍과 한류의 소통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 한중 교류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류가 문화외교의 다리 역할을 계속하려면 한풍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평화와 화합에 기초한 지역 공동체가 발전하는 시대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문화의 지형도를 그려야 한다. 한류와 한풍이 전 세계의 문화유산이 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문화적 교류는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다.